네,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건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초기에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때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생기겠죠. 그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설계한다, 디자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시스템의 스케일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솔루션을 정의하고 디자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세분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이 레벨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추상적 레이어예요. 그래서 추상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구성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자원들이 필요하고, 그죠? 그런 어떠한 이제 하드웨어가 있겠고,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조직할 건지,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해주고,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성들을 바탕으로 이런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떠한 상성 관계를 가지고 동작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고민하는 과정을 이제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나 이런 부분에 세분화된 부분보다는 큰 그림에 이제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구현보다는 이제 구조, 이 구조에 집중을 한다. 자, 우리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일단 바탕에 문제가 깔려 있어야 되죠. 자, 문제가 있고, 그죠? 이제 비즈니스 문제겠죠? 비즈니스 문제가 있고, 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이 생깁니다. 그럼 이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예요. 추상적 이제 아이디어인데, 자,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물음표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서 과정을 거쳐서, 일단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이에요. 물리적,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실제로 동작하고 이제 코드에 변화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기능 추가 같은 거를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해보면 자, 이 프로세스가 바로 이제 디자인이죠. 디자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신뢰성이에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가용성이라고 하죠. 이제 high availability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다운타임이 거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업타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업타임이 뭐 예를 들어서 99.9%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건 거의 100%에 가까운 신뢰성이죠. 시스템 다운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신뢰성이 우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fault tolerance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만약에 이제 결함이 생겼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결함이 생겼다. 이게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뭐 드라이버 관련된 그런 부분이든 간에 서버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도 작동할 수 있게 우리가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다 여기 신뢰성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된다. 그래서 뭐 유지 보수,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스템을 조금 더 유연하게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 그죠?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이 모듈화가 돼 있어야 돼요. 모듈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있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동그라미만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 부품을 바꾸듯이 교체를 하고 싶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다른 네모나 아니면 세모와의 의존성이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시스템에 변화를 줄 때 각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모듈화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유지보수하기 쉬운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성능적인 측면이죠. 성능, 뭐 최적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빠르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빠르고 안정적이게 가려면 우리가 이제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드 밸런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DB 인덱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데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수 또는 아니면 뭐 데이터의 양이 증가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장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가 일단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두 가지 이제 패러다임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직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 거잖아요. 이 vertical scaling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자원을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그래서 CPU, 뭐 램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뭐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수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그죠? 수직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평적으로 가는 거 있죠. 이제 horizontal scaling인데, 얘는 이제 양 옆으로 이렇게 넓게 이제 스케일링이 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버나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서버가 있으면 그와 동일한 서버 B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요청이나 이런 로직들을 분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수직 또는 수평적인 확장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 트래픽 증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신뢰성, 그죠? 그리고 유지 보수, 그리고 성능 최적화, 그리고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시스템 디자인을 하려면 우리가 요구사항이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죠. 시스템 디자인에서 말하는 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이게 뭐냐면 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unctional requireme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unctional,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non-functional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색 엔진 디자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검색 엔진을 디자인할 때 필요한 기능적 요구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시스템이 해야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능들을 우리가 나열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가 될까요? 바로 검색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색 기능. 검색을 했으니까 이 검색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 출력을 해줘야겠죠. 결과 출력이 있고. 자, 그리고 결과를 출력이 됐으니까 이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정렬. 그리고 또 이제 필터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필터링.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UI. 자, 이렇게. 일단 뭐 대략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 검색 엔진을 작동하려면 이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는 거고요. 비기능적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이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을 할 건지 그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성능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응답 시간을 뭐 최대한 2초로 제한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검색을 했을 때 2초 안에 응답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확장성이죠. 확장성. 예를 들어서 이 검색 엔진의 초기 사용자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검색 엔진이 점점 사용자가 많아져서 나중에는 뭐 10만 명이 됐어요. 자,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한 확장성을 미리 대비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던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이 네트워크 요청이라든지 이런 트래픽을 또 분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아까 이제 수평적인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horizontal 스케일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또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일관성은 일단 이 성능과도 약간 연관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의 일관성.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크롤링이 된 그런 인덱스들은 항상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자,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 요구사항을 잘 분석을 해서 비기능적 그리고 이제 기능적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이제 솔루션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생길 수도 있는 궁금점이 있죠. 왜 배워야 되나? 우리가 이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나? 개발자로서.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위해서 배우는 케이스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이제 주니어 레벨이고 자, 여기가 시니어 레벨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인터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존재하고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인터뷰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코딩 테스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술 면접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디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코딩 테스트, 기술 면접, 뭐 시스템 디자인 이렇게 있는데 주니어로 갈수록 이제 코딩 테스트의 비중이 좀 더 커지겠죠.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니어 레벨로 갈수록 이 시스템 디자인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갈수록 내가 이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시니어로 갈수록 왜 시스템 디자인을 배울까요?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디자인 있죠. 소프트웨어 디자인 그리고 뭐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아키텍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자의 이제 포지션도 소위 말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는 포지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아키텍트가 이런 아키텍처 부분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코딩도 합니다. 개발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의 이제 초기 단계에서 많이 관여를 하는 이제 그런 포지션인데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죠. 큰 그림을 그리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시니어로 성장을 하면서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지식들이 본인의 도메인에만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시니어 개발자이긴 하지만 모바일 쪽에 집중을 한다. 아니면 프론트엔드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구조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그리고 상호작용들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세계의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공부를 해주고 리프레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추상적인 설계 능력이에요. 추상적인 설계 능력이 있고 그리고 zoom in, zoom out 능력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zoom in 그리고 zoom out이 있는데 왜 카메라도 이 광각 렌즈가 있고 망원 렌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물을 볼 때 광각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큰 그림, 이제 한 나무보다는 이제 숲을 보는 그런 인사이트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zoom in이죠. 그래서 이 망원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가까이 관찰하듯이 보는 것처럼 이제 로우 레벨로 가서 내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이 레벨, 로우 레벨 내가 모두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줌 인을 했을 때는 한 줄의 코드, 하나의 코드 블럭, 하나의 파일, 그리고 하나의 모듈이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줌 아웃을 하겠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소속되어 있는 구성 요소, 더 크게 봤을 때는 내 코드가 동작하는 서버, 그리고 내 서버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뭐 캐싱 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데이터 플로우 있죠. 데이터 플로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세계의 시스템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실제 세계 시스템
디자인 배우는 기회.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제품이나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이제 설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이 시스템 디자인에 조금 집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들은 다 이제 이 시스템 디자인에 관련된 영상들로 쭉 시리즈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단 두 개의 파트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디자인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디자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뭐 브라우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뭐 CDN 그리고 DNS 같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기초적인 부분도 다룰 예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있다. 이 아키텍처를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패턴과 패러다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오면 이제 모노리스라는 것도 있죠. 자, 이런 부분. 그리고 2티어, 3티어 아키텍처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뭐 N티어라고도 하고요. 이런 아키텍처에 관한 패턴도 소개할 예정이고, 그래서 일단 이 기초적인 부분을 커버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고급으로 가겠죠. 그래서 고급 시스템 디자인, 실제 문제들 있죠. 그래서 디자인 문제, 이제 솔루션이죠. 그래서 실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 디자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건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소셜 플랫폼이 있죠. 소셜 미디어.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스트리밍. 그리고 파일 공유 시스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 쉐어링. 그래서 이런 프랙티스를 통해서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영상을 준비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저도 함께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